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312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자, 누가 코스피를 살려냈나? 다 죽어가던 코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또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들의 속성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누가 들어왔는지, 또 누구는 팔았는지 이 부분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이런 기조를 타고서 대형주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는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부분은 다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희망적이다. 또 이런 메시지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형주들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120포인트, 즉 주가는 이제 횡보 흐름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들, 올라오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은 일단은 계속 나타나겠습니다만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또는 이틀 정도 올랐다가 또 하루 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다음 주가 명절이기도 하고요. 또 옵션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만기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명절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지수를 좀 가두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종합주가지수가 횡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죠. 어떻게 알고 이렇게 횡보 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정시킬 수 있을까? 이런 느낌들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그런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어떤 선물 만기일에 나타나는 그런 전략들인데,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가두리라고 하죠.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일단은 승률은 높고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갇히게 된다면 증시는 아래쪽 3000포인트고요. 위쪽은 3200포인트. 이 범위 안에 갇히게 될 거고요. 조금 더 밴드를 좁게 본다면 3050에서 3150까지 갇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즉 내려가더라도 크게 걱정할 게 없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살아난 배경은요. 더 내려가면 일단 부담된다. 그런 식의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 놔야지 지수의 어떤 변동폭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올라오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렇지만 대형주들에 비해서 중소형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진다면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970포인트만 넘어가면 골든크로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날 만들어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횡보하는 시점에서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전히 중소형주 포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가셔야 되는 방향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형주 포트폴리오보다 중소형주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잘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라고 하이닉스가 둘 다 플러스로 마감은 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좀 수급의 공백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낙폭도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바로바로 회복하는 모습도 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반등폭이 세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개인들이 왕창 들어가서 여기에 따른 어떤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도 하죠. 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다음 주 설날 연휴, 그 다음에 만기를 앞두고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재미없는 구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상황들이 더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개인들은 지금 4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1860억 순매수, 기관이 2300억 순매수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연기금은 2000억 정도로 매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5,5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전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금융투자가 그동안 또 팔았으니까 다시 사들일 거다. 이놈들이 단기 매매를 또 칠 것이다. 이런 매매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모양새가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죠. 지수가 빠지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매수를 또 해주는 모습들. 이 금융투자가 매수한 포인트는 오후 늦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은 살짝 매수가 들어와 있지만 2시 넘어가면서부터 가장 빠르게 또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죠. 2,000억에 불과하던 매수세가 5,500억까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오후에 이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의 반등,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의 반등이 일어난 겁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여전히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의 반등은 조금 약한 편이죠.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약간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트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포지션들이 일단은 대형주 코스피 쪽의 움직임보다는 이 코스닥 쪽에 그런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지수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중소형주가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축은요, 일단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좀 줄여나가고요, 중소형주로 늘려가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이 중소형주라고 해서 너무나 작은 종목도 이런 것들 말고요, 그냥 중대형주, 완전 초대형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주 쪽에서도 분위기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 단기 차익 실현 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SK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대형주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재미없는 구간이나 또는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을 좀 챙겨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갔을 때 재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를 약간 옮겨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 사시더라도 전혀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요즘 다 그래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고 또 거기서 챙겨온 그런 수익금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까요?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사들인 거 보이시죠? 하이닉스에서 매수했습니다. LG화학도 사들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총 상위권에서 있는 종목들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 오늘 3.75%나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 배경은 전부 다 금융투자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요. 단기성 물량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금융투자들이 하는 모양새들을 보면 하루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끌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 아주 큰 반등보다는 그래도 시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포인트는 만들어 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ETF 쪽 다 갖다 파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고버스 쪽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총계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CJ ENM을 좀 많이 팔았는데 주가가 쭉 밀려 들어갔지만 일단은 아래쪽 61선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정을 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시면서 아래쪽 지지선만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ENM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외국인들은 뭐 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조금 샀네요. 네. 매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 매도 쪽에 있었는데 매수로 넘어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외국인 수급도 오후에 가파르게 또 매수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배터리 쪽 많이 샀네요. LG화학, 삼성 SDI. 그런데 이제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좀 들어갔다는 거,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 많이 사들인 부분이 좀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 네, ENM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LG화학이나 삼성전자 팔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들 물량이 아직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삼성전자 쪽에서 개인들 물량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이 아마도 더 가벼워지고 외국인들이 들어가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덜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한 12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뭐 조 단위 수십 조의 그런 자금이 들어왔던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개인들 물량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량이 얼마만큼 더 나올 것인지,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목도르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좀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팔아먹는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수급의 변화를 통해서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재료는 없는 상황인데, 또 밀어 올릴 만한 모멘텀도 없죠.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단기로 조금 들어왔다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끝낼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루한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단기적 종목 간의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은 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소형주의 포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되느냐? 또 그런 관점도 아니에요. 팔면 다시 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지선이 멀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일부 하시는 거 괜찮겠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지지선이 가까이 있는 종목들, 올라오기 많이 올라왔지만 62선 지지가 가까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팔았다가 반등 나갈 때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만 조금, 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방향이 결정되면 그럴 때 들어가시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은 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뭐 시장의 어떤 이런 등락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은 푹 쉬시고,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잊어버리시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음 주도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짧은 시간이라서 뭐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네, 멋진 그런 시장 흐름들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활기찬 모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